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수날입니다. 긴급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15 총선 이후 치러진 각종 선거를 둘러싼 선거 부정 의혹이 최근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해 4월 10일 치러진 4.10 국회의원 총선 선거 무효소송 재판에서 대법원이 재검표 및 서버 감정 검증을 하겠다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4.15 총선 이후 각종 선거 무효소송에서 재판부인 대법원이 서버 감정 검증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또 재검표는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 당시 지역구 선거 몇 곳에서만 실시된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즉 3월 18일 지난해 4.10 총선에서 민경욱 전 의원이 주도하는 가가호호 공명선거당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입후보였던 위금숙 박사가 원고로 제기한 선거 무효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이 요청한 재검표 및 서버 감정 검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선거소송 원고인 위금숙 박사는 여성 컴퓨터공학 박사로 동국대 교수를 지냈으며 황교안 전 총리가 주도하는 부방대 기획위원장 등을 맡아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을 적극 벌여온 여성 지식인입니다. 이에 앞서 4.10 총선 즉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 무효소송이나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해 5월 9일 가가호 공명선거당 비례대표 1번이었던 위금숙 박사와 비례대표 2번이었던 민경욱 전 의원, 일부 지역구 출마 무소속 후보와 각 지역 일반 유권자 등 모두 502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법원에 비례대표 선거 또는 지역구 선거 전체 무효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선거 무효소송 소송 대리인 즉 변호인단으로는 2020년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 때도 원고 측 변호인단으로 활약했던 박주현, 윤용진 변호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황교안 전 총리와 권오영 변호사 등도 변호인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금숙 박사가 중심이 된 이번 선거 무효소송 첫 변론은 지난해 12월 17일 대법원에서 열렸으며 오늘 2차 변론이 대법원에서 열렸는데 2차 변론에서 재검표 및 서부 감정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오늘 2차 변론에 변호인단으로 직접 참여했던 윤용진 변호사와 박주현 변호사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 오늘 변론에서 변호인 즉 박주현 윤용진 변호사는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법원이 명하면 서버 검증에 응하겠다고 했지 않느냐. 같은 취지에서 통합선거인 명부 제출에도 동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서버 감정 검증 또 통합선거인 명부 제출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서버 검증 감정 신청을 채택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선관위 측에 통합선거인 명부 제출을 적극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통합선거인 명부 제출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다만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후에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래는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지금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커진 상황이라 객관적 사실 확인에 필요한 절차는 가급적 채택하여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또 국민의 의혹 해소에 필요한 자료는 원고가 특정하여 요구하기 전이라도 선관위에서 적극적으로 제출해주기 바란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오늘 2차 변론에서 대법원 재판부가 보인 반응은 지금까지 각종 선거 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이 밝혔던 그런 스탠스, 그런 자세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를 계기로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지난 4.15 총선 이후 각종 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서 이제 대법원도 더 이상 무조건 선관위를 편드는 식의 지금까지 각종 선거소송에서 보였던 그런 자세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4.10 총선 이후 전반적인 선거무효소송 관련 움직임을 주도했던 후방대 총괄대표 황교안 전 총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열린 4.10 총선 선거 무효소송에서 재검표 및 서부 감정 검증을 하겠다는 재판부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 위금숙 후보 등이 앞장서 지지자들의 성원하에 함께 이뤄낸 큰 성과입니다. 누구를 감정인으로 세울지, 어떤 사항을 감정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등 검토에 즉각 돌입했습니다. 서브까를 외쳐왔던 우리 모두의 바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필코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제도 개선으로 공명선거를 이뤄내는 국민적 여망을 반드시 성취하고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영진 변호사는 또 일각에서 이미 선관위를 중심으로 모두 맞춰놓은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 넣고 철저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완벽한 감추기는 불가능합니다. 어느 작은 곳에서든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빈틈이 견고한 악의 뚝을 무너뜨리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전면적인 부정선거 수사로 이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주권, 우리 손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국민 여러분들의 간절하고 절박한 목소리가 이를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라고 앞으로의 다짐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무효소송 원고들, 즉 위금숙 박사 등과 변호인단은 앞서 법원에 제출한 선거무효소송 소장과 증거보전 신청서 등을 통해서 4.10 총선 투개표에서 드러난 구체적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했습니다. 1. 사전투표 부풀리기 CCTV로 확인. 2. 대수의 법칙을 깨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큰 격차. 3. 사전투표는 60, 70대가 가장 많은 투표를 했는데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것은 경험칙의 반함. 4. 투표수와 투표율 전산 조작 증거 채정. 사전투표는 부풀리고 당일투표는 줄이는 등의 방법을 씀. 5. 전산 조작 후 투표지 투입과 투표지 가리. 6. 선거인 수와 투표인 수가 맞지 않음. 선거인 수보다 많은 투표수, 비례대표 선거인 수와 지역구 선거인 수가 다르고 투표 수도 다름. 7. 투표한 사람은 있는데 개표 결과는 0인 곳이 전국적으로 분포.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고 있는 자유통일당에서도 바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분명히 자유통일당 지지자들 중에 투표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유통일당 표가 한 표도 안 나온 그런 선거구가 있다면서 별도로 소송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8. 관외 사전투표에서의 대규모 조작, 등기우편 수가 투표수가 아닌 선거인 수에 맞춤, 배송 경로 탐색으로 수많은 가짜 투표지 발견. 9. 제외 부재자 투표에서 서초갑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전성은 심각한 조작의 증거. 10. 전국 곳곳에서 가짜 투표지들의 발견, 심지어 QR코드 있는 2020년 21대 총선, 즉 4.15 총선 투표지도 이번 4.10 총선 과정에서 발견됨. 11. 위법한 행랑식 사전투표함 사용. 12. 사전투표함 봉인지 훼손이 전국적으로 발견됨. 13. 사전투표 본인 확인기 사용, 전자개표기 사용 등 전산기기 사용은 불법. 특히 사전투표 본인 확인기는 오류율이 10%가 넘었는데도 입찰. 그런데 정작 이 엄청난 오류를 일으키는 기기는 선거일에 오작동이 꺼져 있어 중복투표, 이중투표, 유령투표, 대리투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14. 서울 425개 동, 경기 599개 동, 부산 192개 동, 인천 156개 동, 대전 82개 동, 세종 11개 동, 울산 47개 동 전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가 유리하고 국민의힘은 불리한 것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없는 확률임. 그러면서 이번 선거무효소송 원고들과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2024년 4월 10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선거 과정에서 외부의 개입이 존재했음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사안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침공이며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심대하게 뒤흔드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따라서도 선거의 무효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이들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4.10 총선은 통계학적으로 자연계에서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최근 중국이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의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부정선거는 대한민국 주권을 침탈하는 중대한 전쟁과 같다. 이런 주권 침탈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증거 보존이 필요하다. 근본 총선은 심각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있다. 사전투표 발급 및 투표율과 투표수에 대한 전산 조작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증거 보존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4.10 총선은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 치러진 선거인 만큼 과거 어떤 형태의 거짓과 사기극도 가능했던 문재인 정권 시절 치러진 4.15 총선 때와 같은 그런 정도의 심각한 선거관리 문제점이 설마 다시 있었겠느냐, 이런 지적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4.10 총선 후에도 석연치 않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총체적인 선관위의 부정부패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과연 정권과 별개로 선관위가 제대로 선거관리를 했겠느냐, 이런 의심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4.10 총선과 관련해서 특정 방향으로의 지나친 예단은 일단은 건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4.10 총선 선거관리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됐고, 더구나 아주 여러 가지 의혹을 근거로 선거 무효소송까지 제기됐다면 이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뭔가 석연치 않은 현상들이 분명히 나타났는데, 지난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 때처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외면하고 넘어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선거무효소송 2차 변론에서 재판부인 대법원에서 재검표 및 서부 감정 검증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상당히 진일보한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오늘 밝혔다시피 원래는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커진 상황이라서 객관적 사실 확인에 필요한 절차는 가급적 채택에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은 지난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에서도 이렇게 접근했어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늦었지만 이번 4.10 총선 선거무효소송에서라도 아주 철저하게 모든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는 그런 재판이 진행돼야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소송의 경과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 결과와 별개로 개인적으로 어떤 이득도 생기지 않고 오히려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희생을 해가면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규명하기 위해 이번 선거무효소송에 원고나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분들 및 그들을 성원해온 많은 애국시민들의 헌신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